접을게.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두베블리 TV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한 요인은 이번 주 CPI 발표 그리고 PPI 발표 등을 앞두고 있죠. 그런 게 아마 심리적으로 먼저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코스피는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전일 대비 0.24% 하락한 2403포인트, 코스닥은 1.89% 하락한 7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0.63% 상승한 1325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지수가 빠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니까 공매도를 못하니까 선물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식으로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이 또 닷새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예산안 견해차가 지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또 낮췄습니다. 낮추게 됐는데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금 10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연 미국에서 이거 다 갚을 수 있는 거 맞아? 네,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대내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장에서는 CPI와 관련해서도 이제 둔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둔화가 된다는 말은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저 안에서 뭐 물가나 에너지 그리고 뭐 거주 안에 CPI를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상치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경기 둔화가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상치와 또 다른 결과가 발표될 경우에는 시중에서 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지수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요 아래에 있는 갭을 채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여기 급등했던 이 기준봉이죠. 이 기준봉의 시가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은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내려가면서 지금 나와 있던 갭을 모두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갭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채웠고, 음, 이 아래까지 조정받을지는 한번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추세상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 코스닥은 빠르게 또 반등하다 보니까 빠른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충분히 반등한다면 이렇게 7%씩 급등은 못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용잔고를 보더라도요. 물론 지금 다시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에 속하니까 그렇게 막 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해도 17조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16조까지 찍었다가 17조 초반대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여기 외국인은 오늘 양대 시장을 모두 매도했고 기관은 선물 매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 제외한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위치를 저희가 보더라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시황보드를 통해서 한번 보자면 네, 먼저 다우를 볼게요. 다우 이전에 이제 음봉을 갖다가 다 잡아먹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이제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도 이전 음봉 다 잡아먹고 상승하면서 지금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한 걸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S&P 500도 1.56% 하면서 상승했죠.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이 상승한 것에는 미국, 중국의 이제 그런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거란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중심으로 한 급등들이 미국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가 이제 실적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의 한가를 가고 급락이 우려됐는데 물론 장 초반에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했지만 그래도 결국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도 10% 이상 하락해서 이 정도로 끝난 게 미국 지수가 강했던 것이 어느 정도 선방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저희가 일정을 한번 보면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밤 이제 이 오펙의 월간 보고서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 한미 보안 협의 체계 여기 저 일정 한번 다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일단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거는 CPI 발표, PPI 발표 그리고 소매 발표 이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 지스타가 있는데 지스타 관련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남았으니까 이 이틀 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실적을 기록하거나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장중에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고요. 반면 이제 적자 전환하거나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들은 급락할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어,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1% 상승,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1.09%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같이 이제 HBM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일단 살아있으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 갭을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불안한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를 갖다가 뭐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잘 버티면 SK하이닉스는 이게 단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돌아와서 보면 삼성전자는 여기 예전부터 끊었던 여기 저항을 쉽게 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뚫지 못하는 것 같고 여기를 뚫고 올라오더라도 여기 위에 있는 72,935원 여기를 더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먹먹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 안에서만 횡보만 해줘도 정말 괜찮다. 지수와 더불어서 어, 지수에 속한 개별주들이 가기에는 괜찮은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삼성전자가 가도 좋겠지만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횡보하면서 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 지금 이거래일째 여기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직 반등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시황보드를 보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가 금요일까지만 해도 은근히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어김없이 저희 시황보드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슬슬 매수 신호가 보이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이는 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매수 신호가 조금씩 나왔는데 아직 뭐 큰 매수 신호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조정을 좀 더 받는다면 여기 61만 4천 원 이런 데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 두 종목 다 이렇게
받쳐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받쳐주는 자리에서 같이 반등하는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기아는 아직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긴 힘들고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이제 이탈하게 됐을 때 더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아도 그렇고요. 현대차는 아직 뭐 쌍바닥을 찍거나 한 건 아니니까 현대차도 조금 밑에 조정 구간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먼저 다른 총 상위 종목들보다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반등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뭐 나머지 기업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가 여기 있으니까 이 종목 보면서 마저 얘기를 하면 오늘 HBM 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아마 HBM 관련 기업들의 하락을 이끈 거는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업종의 대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지만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를 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HBM이란 키워드의 대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대장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빠졌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같이 빠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HBSP도 이제 HBM으로 살짝 엮여 있죠. 삼성향 HBM인데 여기 이 친구도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멀쩡한데 이런 아랫자리까지 기회를 준다면 매수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손절선을 짧게 잡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밀렸다가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갑자기 이제 돌파하면서 가면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포드랑 이제 함께 만드는 튀르키예 배터리 합장 공장 설립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차전지 GV 중 지금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아니라 또 최근에 SK온도 JV를 갖다가 중단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제 전기차에 대한 업황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JV 설립을 취소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 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오늘 분리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오리콤이 5%,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5%, 동구바이오제약이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이 어지러웠잖아요. 네, 시장이 어지러울수록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하반기에는 테마주가 분다면 정치 테마주가 아마 휩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남겨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었고요. 오늘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오리콤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기업들 노을도 있었고 노을도 9%대 상승했죠.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는 추세 보니까 더 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을 같은 기업들 추세 더 뚫고 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오리컴처럼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고개를 드는 친구들도 있고 파스넷도 있고 이제 상승폭은 각각 다르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탄력적이진 않는 것 같다. 이 한동훈이란 키워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조국 관련 테마나 이준석 관련 테마도 혹은 이제 사이드로 김동연 관련 테마주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UAM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약세를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고 최근 단기적으로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만 원에서 12,950원까지 20% 넘게 반등을 했고요. 지금은 이 추세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 주는지 지켜볼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아래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갈 것인지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 최근 뭐 빈대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바닥을 좀 치고 올라온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관통했던 주요 업종 테마는 무엇일까?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도시가스, 드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은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주가는 빠지지만 실적은 분명히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고 분명 계속 좋은 실적적으로도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왔죠. 뭐 피크아웃이라는 문제를 끼고 있지만 현재는 좋다라는 거는 팩트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배터리 셀 케이스 공장 추진을 한다. 유니테크노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만 이제 부품을 생산했는데 우리는 전기차 부품도 같이 생산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이제 하나둘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슈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했는데 일단 저는 최근 대장은 에코플라스틱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급봉이 한번 떴잖아요. 상한가를 가면서. 이러고 나서 이제 더 가지는 못했지만 왜냐면 기아랑 현대차가 꺾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반등을 했더라.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안에서 잘 버티다가 추가로 혹시 튀어나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플라스틱도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게 어,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들보다 전기차에서는 이제 무게가 더 중요해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져야 되니까 차체를 이제 쇠로 제작하는 것보다 플라스틱,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거죠.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도 필요했지만 향후에 바뀔 전기차에서도 필요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띄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업황이 꺾이는 듯한 흐름.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속도가 더뎌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 부품에 대한 반응도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테크도 최근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야 좀 반등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추세만 놓고 보면 오늘 이제 이 추세를 돌파는 했습니다. 돌파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매물대를 끝까지 돌파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돌파하더라도 일부 저항 구간 우리가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205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장중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제 미국 기지 로켓 피격으로 미군 사망이 이제 확인됐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자국민 사망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전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아무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덮고 갈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더 자극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지는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심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확전이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 아마 시장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일정상으로도 지금 오펙 월 보고서가 있죠. 지금 네 이건 9월 달에 나왔던 거고 아까 저희가 일정 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펙 월간 보고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앞두고 나서도 지금 유가가 주춤주춤 하는데 지금 이런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네 저희가 아까 미군 사망으로 인한 전쟁 확전 전쟁이 확전됐을 때 기름을 갖다가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기름값이 이제 그로 인한 우려로 급등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될 경우 거기에 이제 오펙 월간 보고가 뭐 기름을 뭐 불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기업 보면 GSE도 오늘 12%로 이제 급등을 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봉이 좀 뜬 거니까요. 그리고 지켜주는 자리가 반복적으로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 했지 않나. 신규 진입은 지금은 또 애매한데 장중이면 모를까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회라고 치면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놓고 왔을 때를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았나 싶고 흥구석유 최근 이제 석유 대장주였는데 이 친구도
지금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지지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오늘은 실제로 캔들 패턴 상에서 이제 일부 이제 상승관 통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가 일부 보이긴 했습니다. 거래량도 일부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지지선까지 오지 않더라도 한번 움직이는지 봐야 될 수도 있다. 최근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이제 기관 외국인 매매 현황 보면 지난 한 주간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 올렸었는데 지난 한 주간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흥구소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테마성 그런 단타 외국인 중에서도 그냥 단타 외국인들이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 이건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에게만 좀 해당된 얘기고 내가 트레이닝 잘하고 선절 그리고 수익 실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한다 하면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늘 같은 이제 테마주 장세는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키워드를 넣었다 뺐어요. 초전도체는 뺐었고 지금 드론으로 지금 키워드를 바꿨는데 드론은 이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예요. 저희가 이것도 텔레그램에 한번 공유해 드렸는데 저는 이때 공유한 날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반응이 안 오고 오히려 미국 피격 소식에 드론이 조금 더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뭐 미국산이든 뭐 중국산이든 가리지 않고 드론이면 싹 다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드론이 전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탱크는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탱크인데 드론은 1억도 안 하는 드론인데 이걸로 탱크와 미사 그런 폭탄 붙여가지고 탱크한테 날려서 터트리면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몇백억, 몇십억을 갖다가 날려버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런 무기죠. 네, 그리고 드론은 사람이 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격추가 되더라도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 이제 시장에서 가져가는 판도 비중이 커졌다라는 게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도 드론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은 사실 수색이나 뭐 정찰 그리고 공격 거의 만능이기 때문에 아마 전쟁에서도 많이 좀 선호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보면 기사상에서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소형 드론 활용 경험을 이스라엘 군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드론 전쟁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 드론을 이용한 무기 체계가 많이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드론은 저희가 단순 드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방산주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STX 같은 기업들이 오늘 등을 했고요. 상한가를 갔죠. STX는 뭐 드론뿐만 아니더라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화끈하게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STX뿐만 아니라 제가 PC 디렉트 이 친구도 이제 오늘 장중에 16.9%까지 급등을 하다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바닥 구간까지 계속 조정하면서 뭔가 매집한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베셀. 베셀은 이제 예전에 드론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다른 최대 주주가 바뀌고 인수가 되고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제시안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일부 했습니다. 장중 18%까지 급등했고요. 이 제시안 시스템은 재밌는 점이 한번 급등 나오고 쉬고 다시 급등 나오고 쉬고 급등 나오고 쉬고 하는 모습인데 점점 이 텀이 짧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 제시안 시스템이 단기적인 급등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0월 19일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저는 이날 상한가를 기점으로 드론 관련 테마주의 대장이 어느 정도 제시한 시스템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론 그리고 도시가스 자동차 부품 이 세 가지가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키워드인데 시장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반응하는 게 두 가지인 겁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에게 반응을 하거나 적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에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짜잘짜잘한 테마로는 비트코인 관련, 중국 패런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지금처럼 볼 때는 오늘 같은 시장은 그냥 저희가 최근 한 달 동안 겪었던 그냥 일반적인 조정 장세의 흐름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장마감 정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오늘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